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1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들 다양한 걸 가져왔고요. 우선 팩트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가져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어디까지 떨어질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 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 자세한 분석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팩트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7,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팩트에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잔고가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 선물의 미결제 약정 잔고가 지금 700만 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 잔고는 주로 시장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것이 많을수록 신규 또는 추가 자본 유입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미결제 약정 잔고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이 거래량은 지난 몇 주 동안 1,000만 달러 내지 1,500만 달러 범위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는 있지만 이제 추가적인 아주 급격한 상승세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좀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시장 상황 자체가 이제 신규 또는 추가 자본 유입에 대한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팩트는 이제 선물 시장이죠. 그래서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둘 다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세 이런 변동성이 클수록 실제 시장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팔든 사든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인 자본 유입의 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 많은 자본이 또 들어온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팩트가 지난 9일 투자자들 사이에 거래소의 인기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금 결제형 옵션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금 원래는 실물 결제형으로 지금 선물 거래소를 런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추가적인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 현금 결제형으로, 그러니까 마감 기한에 이제 현금으로만 그 실물 비트코인을 주고받지 않고도 현금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팩트가 이제 거래량이 엄청난 양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그 4시간 봉을 가져와 봤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608달러 선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고, 이 전 저점 부분까지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RSI를 보자면 20선까지 과매도 국면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매도 국면에서 지금 예전에 전 저점과 지금 가까워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20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세까지 열어놓고 우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이 추세가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전 저점인 이 6,000달러 선, 이 부분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반등이 되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건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급등하는 양상까지는 아니고 거래량이 살짝 증가하면서 내려오고는 있는데, 그 흐름이 크게 폭락을 한다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실리지가 않고 있어요. 예전처럼 이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하락세가 나오기 때문에 다들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일봉상으로도 지금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RSI상. 그래서 이 전에 과매도 국면에 지금 진입했던 이 시점 보다는 아직까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우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 과매도 국면을 끊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가 좀 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반등세가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차트 흐름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우선 골든크로스는 나왔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옴으로써 추세는 하락 추세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방향성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면 이제 6,000달러 선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과연 그 6,000달러 선을 또 지킬 수 있을지, 그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지금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이 적게 나온다는 건 이 매도한 물량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원래 하락할 때에는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공포심에 막 던지는 형태가 많이 되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낮아졌고, 투자자들도 그만큼 유입이 적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알케미스트의 이제 단기적인 분석인데요.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이 하락세가 6,137달러 선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스트롱 서포트 레벨에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6,137 그리고 6,000달러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굉장히 다들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선이 과연 지켜질지를 관건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분석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흐름들입니다. 비트코인과 골드, 아마존, 그리고 터키시 리라의 그 비교 분석을 한 건데, 차트가 굉장히 비슷한 유형들로 많이 반복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도 그렇고, 아마존의 주가도 그렇고, 지금 터키시 리라화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세가 나온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거기서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을 만들면서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형태, 이런 형태들이 많이 출현했다는 거죠. 아마존도 그렇고요. 그리고 리라화도 이런 식으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보통은 여기서 이제 상승세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트렌드가 이제 꺾이면서 이게 바뀌면서 지금 이 방향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트렌드를 완전 꺾고 올라가는
그 추세에서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트레이딩 샷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위쪽까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것에는 강력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더 제이콥 캠필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거시적인 바닥에 근접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수준인 6,600달러에서 5,500달러로 15% 하락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세를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78.6%에 해당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느냐. 전에 여기서 제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크립토버브는 비트코인이 0.786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인 5,400에서 5,600달러 선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 그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을 보자면 인기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램페이지도 최근 시장 사이클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고통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며 향후 5,000달러라는 역사적 상승선까지 후퇴하고 잠재적으로 단연간 지속될 수 있는 베어마켓에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월가 유명 기관 투자자인 톰베이스는 비트코인이 7,000달러 붕괴는 저점 구매에 가장 좋은 시점이 될 것이다. 또 업계 최고의 벤처 캐피털 회사이며 코인베이스, 리플, 아브라 등에 투자한 블록체인 캐피털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내년 언젠가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돌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알타나 CIO 암호화폐 전문가인 알리스테어 밀른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임박하면서 향후 4-5개월 내에 불마켓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펀드, 이 알타나 디지털 커런시 펀드의 알리스테어 밀른 최고 투자 책임자는 트위터를 통해서 내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라 앞으로 5개월 안에 일어날 예상 이슈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도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 재매입에 나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채굴자들도 이제 축적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담보로 해서 달러 대출을 해서 추가적으로 자산을 축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익률이 낮은 알트코인들을 매도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트코인의 불마켓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투자자이자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2023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25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는 S2F 스톡-투-플로우 모델에 기반하지 않고 또 반감기를 고려하지 않는 전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산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앤서니 팜플리아노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오는 2020년 5월 비트코인 반감기는 가격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반감기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가 상승을 시킬 것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의견이 다르고요. 똑같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불장을 예측하는 분들도 이렇게 의견이 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리 우도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예상되고 반감기로 인한 실사급 등이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의견이 정말 다르고요. 이 의견들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만의 눈과 시야 그리고 그런 전망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좀 판단하는 능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다 의견이 다르고 이 애널리스트들도 각자 의견을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요.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좀 마련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델리티 시총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지원 검토 중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 자산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의 암호화폐 부분 계열사인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 서비스는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에 대한 지원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경영자 톰 잽소브는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한 고객 수요가 확인되면 내년 이더리움 거래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지원 가능성이 묻는 질문에 이더리움 관련 많은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새해부터 이더리움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DAS, 이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 서비스는 고객이 사업 방향을 주도한다라고 답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면 결국에는 할 것이다라는 건데, 고객들이 이더리움을 원하는 경우 당연히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톰 제소 이 FDAS 여기에 CEO 최고경영자는 기관 투자자는 자산 매입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다든지 역사가 10년인 자산 유형이 내구성 또는 지속성 지표를 가질 수 있는가 등의 의문을 가진다. 그래서 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들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FDAS가 기관 투자 대상 장외 거래에 집중해왔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할 계획도 있다. 그리고 시장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기존 5배 이상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피델리티도 지금 거래소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출범할 계획이 있고 시장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기존 5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큰 힘이 여기에 또 실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을 지난해 10월에 이제 런칭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거래소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활발하게 또 진행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델리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훨씬 더 큰 금융회사일 거예요. 굉장한 엄청난 거대한 글로벌 금융 그룹이고요. 이 업체가 지금 움직인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시장에 정말 많은 또 경쟁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베네수엘라 크리스마스 기념 페트로 에어드롭을 진행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국영 암호화폐인 페트로를 에어드롭을 실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말을 기념하여 0.5 페트로를 에어드롭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어드롭은 이제 무상으로 코인을 배분하는 행위인데요. 코인 유동성을 높이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드롭의 조건은 지난 5월 정부가 출시한 공식 암호화폐 지갑 페트로 앱에 가입하는 것이고, 해당 앱은 페트로를 지원하는 유일한 플랫폼으로 모바일에서 상품 서비스 구입과 일반 송금 등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5 페트로는 약 35,000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베네수엘라 월 최저임금이 약
16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월 최저임금이 11,600원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2개월치가 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어드랍을 받는 페트론은 앱에서 지원하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대시로 교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지금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폐를 다시 대체하기 위해서 이 페트로라는 걸 지금 암호화폐를 만들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인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걸 홍보하려고 지금 에어드랍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 페트로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한데요. 한번 여기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게 된다면 또 이 페트로의 가치도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가격 흐름들, 우선은 메이어 멀티플이라는 이 지표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분석을 한 내용들인데요. 지금 메이어 멀티플로 봤을 때 0.759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자, 이 기준이라는 건 결국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 위치해 있느냐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과도한 상태, 비트코인이 과도하게 지금 가격이 올라온 상태냐, 아니면은 과도하게 매도가 된 상태냐, 이걸 좀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은 상당히 이제 중간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200일 이동평균선을 조금 중심값으로 지금 잡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중심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너무 위로 올라가면 과도하게 상승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너무 내려가면 또 과도하게 매도가 된 부분이라고 지금 보는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0.759 정도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하로 지금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이게 과매도 상태일지는 추가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을 때에는 이 위쪽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불장,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대부분 이 위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반대로 생각하면 뭐 기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 약세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둘 다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200일 선 위쪽으로 복귀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분은 이 위쪽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겠죠. 과거의 패턴들을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 위쪽에 머물러 있는 시기가 더 많았습니다. 이 아래쪽에 머물던 시기보다. 그래서 시기상 자체적으로 이 약세장일 때 이 밑에서 많이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강세장일 때에는 보통 이 위쪽에서 머물러 있는 시기가 많았습니다. 2012년, 2013년도에 대부분 이 위쪽에서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2014년도에 약세를 기록하면서 이 하락세를 보여줬고, 2015년부터 다시 돌리는 흐름들,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지금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R3, 지금 R3와 트레이드 AX가 무역 금융 플랫폼 코다에서 세계 최대의 규모의 청산 결제 방식의 무역 거래를 시범 진행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R3와 트레이드 XI가 개발한 무역 금융 플랫폼 마르코폴로를 시범 서비스 이제 하는 건데요. 시범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25개 이상의 국가의 금융 서비스, IT, 통신, 운송,
해양, 부동산, 병원, 자동차 등 다양한 부분 70여 개 조직이 참여를 했고 총 참여 인원은 34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건데요. 이 블록체인 무역금융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는 지금 기업체들만 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업체들이 많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NP 파리바, 마스터카드,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엄청난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무역금융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